한화, 포스코 올라갔어요. 그럼 다음 타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증시라는 거는 항상 다음 타자를 우린 준비를 하고 증시는 순환매가 있고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끝났다 보다는 이 다음에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지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요번에는 수익을 낼 때 조금 더 수익을 미리부터 가져가서 조금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응 방향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국장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업황 전체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 뭐냐면은 그룹사가 움직이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룹사 전체가 동시에 상승하는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한화하고 HD현대가 급등하면서 그룹사 순위도 수직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펼쳐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총 5위 싸움 치열하다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 9위 이렇게 하던 애들인데 확 올라갔죠. 자, 그러면 한화그룹부터 보면은 11개 상장사입니다. 11개 상장사 시가총액이 1년 전에 33조 원에 불과했던 그룹 시가총액 80조 원 수준까지 지금 불어났습니다. 9위에 머물렀던 순위였는데 지금 1년 동안 한화만 붙으면 대부분 올라가요. 하나솔루션 제외하고. 하나솔루션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많이 내려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와 있던 상황이에요. 저점 대비해서는. 어쨌든 간에 한화만 붙으면 올라가. 상승 이유는 뭐예요?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관세에 지금 때린다고 하잖아요. 동맹국 그런 거 없다. EU부터 해갖고 캐나다, 멕시코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풍지대 혹은 아예 협력을 한다. 해갖고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게 조선이랑 방산인데 한화가 주로 하는 게 조선방산이니까 한화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 자체가 지금 수혜를 보는 게 이어지고 있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지만 돈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일로 가는 겁니다. 자, 최근에 미 상원에서도 한국군의 동맹군의 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방산도 유럽 재무장, 전 세계의 자주 독립 필요성 이런 게 있어요. K 방산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는 연일,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잘 만드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 거죠. 한국 없으면 안 돼 이런 거고요. 미국의 조선소를 보유한 호주 조선 방산업체 오스타를 또 인수한다. 어제 이 소식에 또 얘네들만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시너지가 날 거라는 거예요. 한화는 그룹사 전반적인 사업 구조가 조선 방산 쪽으로 좀 집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 증시에서 수혜 기대감에 크게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진 거죠. 다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솔루션은 친환경 쪽이 좀 부진하긴 한데 집권 초비대기 낙폭을 줄어들었고요. 이후에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확정이 되면 얘네들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럼 HD현대 비슷해요. 예. 얘네들도 시총 그 합산액이 순위 8위였는데 작년에 지금 5위 자리 놓고 한화하고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비슷해요. 하는 사업도 비슷하고. 예, 그리고 그 조선 그 수주 따는 것도 맨날 이제 경쟁하고 가끔 소송도 벌이고 두 그룹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들 나이도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조선이랑 방산, 그 다음에 친환경 쪽도 그 태양광도 비슷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는 이제 원자로 SMR 이게 테라파워가 이게 빌 게이츠가 창립자거든요. HD 현대하고 정기선 부회장이랑 빌 게이츠하고 또 만나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테라파워하고 함께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소식. 그래갖고 SMR 관련해가지고도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나트륨 원자로는 조금 안정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요건 시간 되면 제가 나중에 SMR 다시 한번 정리할 때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해서 협력한다. 그래갖고 뭐 이런 소식들도 빌 게이츠 만났다. 그래갖고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다르면서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메인에 들어가 있는 두 그룹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두 그룹도 잘 가고 있긴 한데 오르락 내리락 해요. 어느 정도 상단에 막혔다가 좀 이제 조정받다가 저 두 그룹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수익률 1위를 찍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최근 상승세가 커지는 거는 뭐 사실 별건 아니에요. 주력 사업이 철강 2차전지 소재인데 철강 쪽의 개선이 좀 얘기가 나오니까 철강 때문에 많이 눌렸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양쪽 날개 가운데 올라오는 거거든요.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때리니까 우리나라로 중국 거를 밀어내기 들어와도 얘네들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포스코 걸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철강 감산 기조가 들려오니까 아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기대감이죠. 여기다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참여 원해 라고 했는데 알래스카 관련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참여한다고 한 건 아닌데 거론이 되니까 기대감이 커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주사격인 포홀이 급등하면서 31만 원 전으로 오가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넷이 직접 인터내셔널이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인 것 같은데, 에너지 부분에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사업을 모두 소유 중이다. 미얀마, 호주에서 가스전 개발 경험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직접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영돼 갖고 올라가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는 업계의 중론인 것 같아요. 이 외에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얘네들도 강세를 보이고 포퓨도 요즘에 하락세를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되냐면 ETF가 얘네 특이한 게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라고 있더라고요. 얘네들 상승률도 최근에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최근에 급등한 뒤에 한 숨고르기를 3, 4일 정도 하고 최근에 조금씩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달 말에 방한한다고 하니까 요걸로 어제 이제 또 움직인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공식적인 회동 아직까지 얘기 없어요. 확인은 안 됐어요. 없는 것으로 확인된댔다고? 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 거죠. 다만 LNG 개발 사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선 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샤라웃이 될 수가 있고요.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만큼 또 우리나라는 부담이긴 해요. 사실 기업들은 정부도 부담이고, 근데 이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거론이 될 거예요. 거론이 될 거고, 또 방안을 월말에 한다 그러는데 국내 기업들과의 만남이 성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렇게 날라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만나고 가는 일들이 왕왕 있었으니까 만나고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 정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대감인 거죠. 얘네들도. 그래갖고 해당 이슈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 정부의 공식 지지 등이 나오거나, 이거는 이제 가능성인 건데, 미국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거나 이런 액션이 생기면 주가는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 알래스카 주지사 등과 회동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수익성이 안 좋고 참여가 좀 불확실해, 이러면 주가는 되돌림이 나옵니다. 항상 주가는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 방향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최근에 상승한 그룹주들의 공통점은 그룹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약간 좀 집약적입니다. 비슷한 업종으로 좀 몰아져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위협에서 안정적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이거나, 그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위협에서 좀 벗어나 있는 방산이나 조선을 영위하고 있는 한화나 HD 현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사업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기대감이긴 하지만 알래스카 LNG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막 자꾸 기대를 갖고 있는 포스코 그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ETF가 존재를 하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투자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적으로 투자자들의 수급을 살펴야 되겠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룹사 ETF의 수급을 통해서 단기적 수급에 들고 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컨대 단적으로 보면은 한화의 ETF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추세 전환을 했어요. 포스코 그룹주는 외국인 매도 그리고 개인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가면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조정 장세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하다가 어제는 또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갖고 수급을 ETF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 주력 종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오른 애들도 잘 보시는 게 중요하죠. 얘네 끝난 거 아닙니다. 근데 향후 오를 만한 애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에 트럼프 관세 정책 경로, 사업 경로를 파악해서 수혜를 볼 만한 기업군들의 관심권역을 좀 두는 게 중요하죠. 섹터로 움직일 수 있다면 향후 업황 턴어라운드, 트럼프와 왜 이렇게 오타가 나오니? 트럼프와 머스크발 기대가 될 수 있는 곳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현재는 조선 방산이 이런 거에 대한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향후에 머스크 리스크가 사라지면은 로보택시에 의한 자율주행이나 우주산업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LNG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LNG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격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 엔비디아발 스타게이트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좀 이제 잠잠한데 또 얘기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AI 하드웨어 그리고 엔비디아발 소캠 LP캠 이런 얘기들 제2의 HBM으로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도 수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우크라이나 종전 뭐 오늘은 또 이제 약간 시큰둥하겠지만 요런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들을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그룹사별로 보자면 SK그룹은 반도체 화학 정유 개선, 2차전지 실적 개선 기대가 된다라면 이건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LG는 가전 전장, 배터리 화학.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가전 전장도 하는데 배터리 화학도 지금 그룹사에서는 되게 크잖아요. 그래갖고 지주사 LG가 LG 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다가 좀 이제 증자를 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받아가는 연결로 배당 받아가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얘네들 이제 로봇 사업 한다고 하니까 로봇 사업 2대 주주로 있는 것들은 뭐들인지 이런 것들 보는 거고,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판매 증가하고 관세 우려가 해소돼야 되는 거죠. 현대차 그룹도 이제 일원화가 많이 돼 있죠. 자동차 위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로봇 쪽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에코프로 그룹도 일원화가 돼 있는 그룹이에요. 이게 예시입니다, 예시. 이런 식으로 찾으시라는 거예요. 캐즘 해소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북미 관세 불확실성이나 IRA 정책 방향성.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랑 로봇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기계가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CJ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재편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재편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갖고 CJ 올리브영에 대해서 지금 상장을 하려고 있는데 통합을 해서 병합을 해서 상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변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품기업인데 식품기업에 일원화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래갖고 이거가 지금 다음 타자로 올 수 있는지를 빠르게 좀 캐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랑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체크하고 기타 기업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룹주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한 애들이 좀 집약적으로 있는 애들이 먼저 움직이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갖고 SK그룹이랑 LG그룹은 다소 이제 사업이 좀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거리가 좀, 그리고 LG는 아니야. LG는 아닌 것 같아. 얘네 또 좀 IPO 딴 데서 한다 그러는데 LG는 나 진짜 도대체 아무튼 간에 이런 현재의 시장 흐름 트렌드에 맞게 포트를 구축한 뒤에 시계열로 보세요. 이거를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시계열로 얘가 제일 빠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보시면서 여기가 먼저이지 않을까 하고 시계열로 나열해갖고 정리하시고요. 작은 목적에 맞게 데이 트레이딩 할 곳 아니면은 뭐 단기 트레이딩 할 곳, 중단기 하실 곳 접근하면 됩니다. 특히 현재 순환매 장세인 것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체크하시면서 이 앞으로 올 만한 애들을 그룹사 한 6개, 5개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수급 이동이 본격화될 만한 애들, 그래가지고 턴어라운드 업황되고, 그래갖고 이제 1분기 실적 이후에 움직일 만한 애들, 아마 실적 나오면 움직일 만한 애들이 좀 변화가 올 거예요. 3월 지나면 변화가 오는 게 공매도하고 실적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요게 좀 흐름이 바뀔 만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얘네들만 답이 아니니까 조금 전에 또 예시를 드렸던 제가 적어놓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